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과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들이 이러한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코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정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고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제주 스토킹 변호사의 시각에서 스토킹 잠정 조치의 의미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구속 가능성,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잠정 조치는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입니다. 잠정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모든 연락행위 금지, 주거지, 직장 등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치료 명령 등 부수 조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효력을 가지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단순 행정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 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 처벌법 제1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반복적 위반이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정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나 불안 상태에 놓인 경우, 피의자가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전과나 경고 이력이 있는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주거지 근처에 출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반의 횟수보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의 심리 영향이 구속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정 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경찰은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다음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며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잠정 조치를 위반했다면 그 즉시 제주 스토킹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연락했을 뿐인데 라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되지 않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없이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잠정 조치 위반 시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주 스토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합니다. 잠정 조치 내용 분석 및 위반 여부 판단,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변호인 의견 제출, 피해자와의 간접 합의 및 반성자료 준비, 재판 단계에서의 선처를 위한 법리 구성 등을 하게 됩니다. 현재 스토킹 잠정 조치 위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